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 인구 변동을 분석하는 데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인 호적과 족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인구의 장기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인구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호구 총수를 집계해서 조선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 규모의 인구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기에 따라 누락 규모가 달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호구 총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호구 총수를 집계해서 조선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인구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구수를 보면 조선 초기에는 100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1400년대 초반에는 30~40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다 16세기 들어와서는 40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1519년 인구수는 375만 명으로 1400년대 초반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들어와서는 다시 15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1639년 인구수는 152만 명에 불과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던 인구는 17세기 중반부터 빠르게 회복되어 1693년에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인구는 다시 563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1814년 790만 명을 정점으로 다시 크게 줄어들어 이후에는 650에서 690만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892년 조선 인구는 663만 명에 불과합니다. 10년 뒤인 20세기 초 파악된 조선 인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구는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비해 인구 규모가 너무 작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선 초인 1400년대 초반에 인구가 30~40만 명 수준이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호적을 통해 조선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인구는 인구 통계로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족보만을 가지고는 조선시대 인구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인구 규모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노력해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이 1977년 발표한 추계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이 개국하던 시점인 1392년 조선의 인구는 555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인 1590년에는 14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200년 사이 인구가 약
2.5배 규모로 증가한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1060만 명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던 인구는 17세기 중엽 이후 다시 증가하여 18세기 중엽에는 186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후 조선 인구는 정체되다가 19세기 전반기에 크게 감소한 뒤 완만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 결과 1900년 조선 인구는 170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가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료적 제약이 큰 가운데 만들어진 추계라는 점에서 이 추계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추계에 대한 비판을 하나 보겠습니다. 18세기 이후 추계 결과에 관한 것인데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논문에 제시된 산출 방식을 보면 추계 과정이 엄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 정부가 파악한 인구의 2.5를 곱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본 호구 조사를 통해 조선 정부가 파악한 인구수와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치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인구 규모는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치가 훨씬 크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두 자료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치는 조선 정부가 파악한 인구수의 약 2.5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검은색 삼각형을 보시면 1670년 무렵부터 2.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호구 총수의 일정한 값을 곱한 것이 실제 인구 규모가 되려면 호구 총수 집계 시 누락되는 인구의 비율이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조선 초와 조선 말의 인구수를 가지고 조선시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구해보면 0.2%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 근대 사회의 평균적인 인구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치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치를 통해 확인되는 조선시대 인구 변동의 큰 흐름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양란을 겪으면서 크게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18, 19세기 인구 변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에 따르면 18세기 중엽 이후 인구는 정체되다가 19세기 초 급감한 뒤 완만하게 증가하여 19세기 전체로 보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에도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족보를 분석한 차명수 선생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8세기에는 인구 증가율이 0.35%였는데 19세기에는 0.83%로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인구가 증가했다는 이러한 주장은
경제사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19세기 위기론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19세기 실질임금이 빠르게 하락하고 산림 파괴가 심각해졌으며 농민의 1인당 경작 면적이 줄어드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 증가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명수 선생님은 다른 글을 통해 이러한 18, 19세기 인구 증가율 추정 결과가 실태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인구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 조선 인구의 공식적인 기록과 권태환, 신용화 선생님의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출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